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1 이제 2022 시즌이 종료가 됐고 이제 뭐 비단 K리그 1뿐만 아니라 K리그 2까지 그리고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끝나면서 이제 시즌 결산을 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최하위였던 성남FC부터 우승을 한 울산현대까지 순차적으로 시즌 결산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아마도 하루에 2편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첫 번째는 성남FC입니다. 이제 성남FC의 시즌 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면, 정경호 감독 대행이 중반에 취임을 했습니다. 김남일 감독이 이제 사퇴를 하고, 그러면서 정경호 감독 대행이 감독직을 맡게 됐고요. 정경호 감독 대행도 원래는 이제 김남일 감독과 함께 구단을 나가고 싶어 했지만, 김남일 감독의 설득과 함께, 구단에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군분투를 했고 울산현대를 잡는 등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후에는 이렇다 할 효과가 많지는 않았고 그러면서 결국 팀이 12위를 하게 됐는데요. 8승 9무 23패라는 시즌 최종 성적, K리그1에서는 12위를 거두면서 7승 9무 22패를 거뒀고요. FA컵에서는 16강 진출을 해서 1승 1패 기록을 했습니다. 37점의 득점과 70점의 실점은 리그에서 가장 안 좋은 수치였고 이제 득실차가 마이너스 33이 나는 엄청나게 좋지 않은 기록을 만들어 가기도 했는데요. 뭐 최다 득점과 최다 도움 선수를 보면 뮬리치 선수가 9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 구본철 선수가 4개의 도움으로 시즌 팀 내 최다 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시즌을 본 결과고요. 이제는 출전 시간 기준으로 베스트 1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메이션은 3-5-2를 기준으로 성남FC의 포메이션을 짜봤는데요. 먼저 골키퍼와 수비수입니다. 김영광 키퍼, 백스리에는 최지묵, 김지수, 권한규, 윙백에는 박수일과 이시영이었는데요. 김영광 선수는 2880분 소화하면서 팀 내 최다 출전 시간을 소화한 선수가 됐습니다. 백스리 같은 경우에는 최지묵, 김지수, 권한규가 올라와 있는데 뭐 마상훈도 이 자리에서 뛴 경험이 있고 조성욱 그리고 뭐 김민혁, 곽광선 이런 선수 뛰긴 했지만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출전 시간을 가장 많이 가져간 선수들이고요. 윙백에는 박수일과 이시영이 각각 2000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기록하면서 주전급 윙백으로 경기를 많이 소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드필더와 공격진을 보면 3명의 미드필더는 김민혁, 권순영, 구본철인데요. 김민혁 선수가 물론 미들뿐만 아니라 뭐 2선 내지는 뭐 제로톱 굉장히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했는데 일단은 3미들의 경우에는 미들의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김민혁 선수고요. 구본철 선수 역시 2선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앙에서 플레이를 해주는 등 여러 가지 포지션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가운데서 권순영 선수도 뭐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톱에는 뮬리치와 팔라시오스입니다. 뮬리치와 팔라시오스 이 두 명의 조합이 가동된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진 않았지만 뮬리치와 팔라시오스 각각 좀 경기를 좀 많이 뛰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 두 명의 선수가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에서 공격수 투톱으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중요했던 경기 2경기 정도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경기는 4월 9일 전북현대와의 경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무기력한 0대4 패배를 기록했었고 팬들은 분노를 했고 선수들은 아픔을 겪었고 특히 김영광 선수가 우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많은 팬분들 그리고 뭐 K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들이 펼쳐졌는데요.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시즌의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지가 않았고 이 흐름대로 간다면 성남이 정말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게 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천 상무와의 10월 9일에 있었던 이 파이널비 경기는 강등 확정 경기였는데요. 오히려 홀가분했던 마음을 갖게 된 경기가 됐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성남의 축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쉬운 경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축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지경까지 특히 후반에 안 좋은 흐름이 왔냐 라고 하면서 시즌의 주요 이슈를 하나 더 살펴보면요. 신상진 섬남시장의 구단 매각 내지는 판매 이슈가 있었습니다.
7월부터 이제 시사가 된 게 신상진 선남시장이 구간을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고, 8월 25일 성남FC는 이른 시일 안에 해체나 매각돼야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각 구단 팬들이 연고 이전 반대를 외치거나 스테이 성남이라는 걸개를 걸고 나와서 성남FC를 응원하기도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구단 매각 반대 청원이 시행이 됐고 응답 필수 요건을 채웠습니다. 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연속정을 가지고 성남시청 역시 10월 10일 연고 이전이나 재탕잔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슈를 불식을 시켰는데요. 2023 시즌에도 성남FC는 성남FC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이슈가 잘 풀리기는 했는데 이 중간의 과정들이 구단을 너무나 어렵게 했고 구단의 팬들을 너무나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 이슈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왕 이 구단을 맡기로 했다면 좋은 경영과 운영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즌 가장 좋았던 선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즌에서 가장 좋았던 선수는 제가 보았을 때,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 이 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수, 가장 가치가 있었던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가장 가치가 있었던 선수는 아무래도 김영광 선수인데요. 김영광 선수는 이번 시즌 32경기 동안 58실점, 5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김영광이라는 선수는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팀의 엄청난 베테랑이고 팀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이지만 팀 내에서 최다 출전 시간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리그 동안에 70골을 실점하면서 수비가 굉장히 흔들렸던 팀인데 그 팀에서 본인도 좀 고전을 했습니다. 본인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가지 고전 끝에 시즌을 마무리를 했고 김영광 선수의 재계약 내지는 뭐 계약 연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볼 여지가 있겠지만 김영광 선수는 이번 시즌 성남FC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MVP로서의 활약을 보여준, 물론 최필수도 뛴 적이 있고 뭐 다른 선수도 뛴 적이 있지만 김영광이라는 선수의 존재감이 이번 시즌에는 더더욱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한 줄 평으로 성남FC 시즌 결산을 마무리해보면요, 내년에는 더욱 단단해져서 돌아올 성남을 기대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어떤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성남FC가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 와중에 축구 경기에만 집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내년 시즌의 K리그2에서는 성남FC가 올해 보여줬던 것 그 이상으로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성남FC 시즌 결산을 해봤는데요. 이게 시즌 결산이라는 게 만들면 만들수록 결산에 대한 익숙함이 생기면서 진행이 좀 좋아집니다. 다만 첫 번째 영상이나 두 번째 영상 뭐 이 정도는 진행이 살짝 미숙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성남FC 팬들 이 영상 봐주시면서 진행이 조금 미숙했더라도 많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성남FC의 축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남FC의 팬분들도 그렇고 많은 성남FC의 선수분들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고 축구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K리그1에서 만날 날이 다시금 또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남FC 2022 시즌 결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